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내일 광주의 법정에 섭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전 씨는 이미 24년 전에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 소환을 거부하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다시 재판 출석을 앞둔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오늘 뉴스룸에서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지금 자택 상황 어떤지부터 좀 궁금하네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혹시 좀 감지가 됐습니까? 제가 서 있는 담장 뒤편이 바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은 가려져 있고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택 주변으로는 이렇게 내일 출석에 대비해 경찰이 통제선도 쳐놨는데요. 전 씨 부부는 현재 집 안에서 내일 법정에서 하게 될 발언 등 출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일단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까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전 씨 부부는 내일 오전 8시 30분쯤 이곳 자택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변호사도 함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형사 10여 명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자택 앞에 대기를 하다 승합차 2대를 나눠 타고 전 씨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동안 경호를 맡아온 경찰들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팀과는 별개로 그동안 전 씨의 경호를 맡아온 경찰 경호대도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경호대는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미리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해 경호 계획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전 씨는 내일 오전 1시 반, 그러니까 재판을 1시간 앞두고 광주지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김민관 기자가 서 있는 연희동 자택, 여러모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자, 혹시 내일 재판장으로 떠나기 전에 그 예전에 골목 성명 같은 어떤 특별한 발언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선 저희 취재진이 경찰 관계자를 취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골목 성명 같은 특별한 행동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는 전두환 씨 지지자 200여 명이 자택 앞에 모여 재판에 출석하지 말라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엔 광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재판으로 전 씨가 광주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또 내일 광주에서의 동선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광주지방법원 앞에 정진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일단 내일 오후 2시 반에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전두환 씨가 탄 승용차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법원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법정 출입구와 가까운 곳입니다. 전 씨는 이곳에서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10여 미터를 걸어 들어가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전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 전 씨가 도착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법정 내부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법원은 전 씨가 움직이는 동선 주변으로 통제선을 설치해 놨습니다. 법정 앞에는 보안 검색대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전 씨의 법정 발언 내용에 따라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 안팎 경비에도 많은 경찰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자, 내일 5.18 관련 단체나 또 시민단체 등의 반발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광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전 씨에게 재판을 피할 구실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전 씨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 주변에서 인간띠를 만들고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 조비오 신부 측은 어떻습니까? 혹시 재판을 앞두고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전 씨를 고소한 조영대 신부는 이번 재판은 5.18의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헬기 사격을 명령한 장본인이자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전 씨가 재판 출석에 앞서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두환 씨는 내일 오전 8시 반에 연희동 자택을 떠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아침 뉴스 아침 N에서는 전두환 씨의 이동 경로, 또 광주 법정까지 서는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법정에서는 전두환 씨 옆에 부인 이순자 씨가 함께 섭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전 씨 측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씨는 올 초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 씨의 주장은 극우 세력, 또 일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순자 씨는 올 1월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이 나서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횡설수설을 하거나 앞뒤도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며 그러면서 전 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전두환 씨가 스스로를 평가한 것과도 거의 같습니다.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민주주의도 군인식으로 할 위험성이 있는데 장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 거의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내가. 올 1월 이순자 씨의 인터뷰는 태극기 세력의 5.18 가짜뉴스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가지고 경건한테 총질을 하고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북한군입니다. 이런 주장은 제도권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들 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벌써 먼저 이제 전두환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이죠. 이게 이번 재판도 전 씨가 쓴 회고록에서 비롯된 거죠. 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했던 이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조 신부 측은 이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려면 이번 재판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허위 사실을 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없다라는 이 전 씨 주장 자체가 거짓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고의로 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 사실인 걸 알고도 고의로 비난을 했다면 이번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일단 먼저 헬기 사격, 이거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네,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광주 금란로에 있는 빌딩 외벽 등에서 이 외부에서 날아든 총탄 흔적, 그러니까 이 탄흔이 여럿 발견됐는데요. 이 국가수는 공중에 정지 중이던 헬기에서 사격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정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전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신부를 비난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군요. 네, 일단 양쪽 입장을 먼저 좀 보면요. 이 전 씨 측은 군 지휘체계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유족들은 전 씨가 이런 발포 명령부터 또 군의 무력 사용 부분까지도 깊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또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가수에서 공식 감정서가 나왔고 당시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따라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 전 씨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이 사법적인 어떤 판단들, 뭐 재판에서 이제 또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작 왜곡 문제, 조작서를 계속 내보내고 뭐 왜곡서를 내보내는 이런 문제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이 지만원 씨의 망언을 계속 인용을 하고 또 이런 주장을 일부 세력들이 또 정치에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 평가가 끝났는데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런 망언의 악순환이 이어져 온 건데요. 특히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대놓고 망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그런 망언을 하고 최고위원회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자, 그렇다면 또 짚어봐야지 될 게 그 당시에 불과 뭐 한 달 전 일입니다. 5.18 망언을 한 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 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는 있지만 징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당도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큰 소리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정치권에서 5.18 망언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5.18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죠. 바버라 피터슨 부인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부인들은 편지에서 우리가 목격자다.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예.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